박근혜, 최순실 세력에 의해 농단당한 대한민국,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은 광화문에 모였고 12월 9일은 이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날이 됩니다.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은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내일 정치데스크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탄핵 1년을 맞아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뉴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1년 전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일단 지켜봤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었죠? 네, 저는 그때 춘추관에 있었는데. 청와대에 청와대 있었군요. 출입 기자여서 예. 저도 이제 그 청와대 그 상황을 다 그 직원들이랑 함께 지켜봤는데 관저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참모들이 좀 뭔가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같이 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혼자 있겠다라고 해서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압도적이었잖아요. 찬성표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랐고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조차도 보면서 진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다들 놀랐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영상 구성 속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후에 국무회의를 열었었습니다.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1년 전 오늘 이도하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선거를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예. 이렇게 갑자기 탄핵안 가결되고 이제 탄핵 표결이 가결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SNS에서는 국민이 이겼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의 감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구치소에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1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현 주소를 한번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타임지의 표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협상가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는 강한 사람의 딸,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이제 적폐로 사실 많이 몰려있는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재판도 앞두고 있고, 여기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요, 올해 촛불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올해 한국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한국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과 이미 탄핵이 된 대통령 그 경명한 그런 비교가 예. 외신 그리고 내신에게 모두 다 지금 대두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그 1년을 맞아서요. 탄핵 가결 1년을 맞아서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최한 뭐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혁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거나 아직도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복도 없고 따라서 보복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보복의 주체도 없는 것입니다. 촛불로부터 1년이 흘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해 성급하게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 열차를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결국 비박계 의원들까지 동참시켜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정당에서 한마디씩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탄핵 1년을 맞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오늘 여의도 자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뭐 페이스북에도 관련된 글은 안 올렸습니다. 오늘 사실 최고위원회가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일단 뭐 홍준표 대표 얘기를 들어보기로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지금 좀 몸이 아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 1년을 돌아보고 뭐 반성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하긴 했지만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뭐 탄핵 백서도 원래는 내기로 했다가 잠잠하고요. 좀 조용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강병규 기자 국회에서도 뭐 영상을 보면서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줄까요? 굉장히 시비가 엇갈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1년 후와 1년 전 모두 이제 당마다 입장차가 조금씩 달랐는데 네. 표정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소추안 그 가결 당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회의에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눈물을 우네요?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동료 의원들도 상당히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가결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정현 의원은 사실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그런 애정이 있는데 사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듣고 일어나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김동철 원내대표인데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면서 그런 기쁨을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당마다 좀 다른 입장들이 표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됐을 때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좀 이걸 지켜봤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정현 의원 모습까지 봤습니다. 침통한 표정이죠. 예, 침통한 표정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당시에 탄핵 이후에 지금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운명도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었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헌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정치 혁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여당의 당대표로서 매우 정말 죄송하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12월 21일 날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당의 공백이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정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하 의원 어떻습니까? 유승민, 이정현 의원, 1년이 지났지만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때는 가장 최측근이기도 했죠.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고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한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정현 의원은 뭐 청와대에도 계속 같이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겠죠. 예. 근데 이 두 분 다 그래서 한때 가깝거나 가장 계속 가까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또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대통령직이 박탈됐을 때 뭐 만감이 교차하지 뭐 누구는 승리했다, 누구는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분이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그거겠죠. 이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할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 과반이 넘는 그 투표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도 국민이고, 거기 대통령직을 박탈한 사람도 사실은 국민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뭐 태종이 정관 종료에서 그 민심이 바다고 물이고, 임금은 배니까 배를 띄우는 것도 뒤엎는 것도 민심이다. 뭐 그 과거에 당 시대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정치인들은 민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큰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강병규 기자, 지금 보면 그 유승민, 이정현 의원도 저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살림을 따로 차렸다가 다시 남남이 좀 됐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뽀뽀 사진이라고 한때 회자가 됐던 사진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아무리 갈등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진을 왜 찍었느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들이랑 밥을 먹는데 러브샷만 하니까 좀 너무 허전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도 좀 주문을 해서 결국 했다. 그런데 살면서 후회할 짓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후회된다 라면서 그런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노은지 기자가 따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이 탄핵이 결정된 그날 난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사실 탄핵이 그 홍준표 대표의 인생도 좀 바꿔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앙 정치로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아내죠, 이순삼 여사를 만났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날 남편이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얘기를 했고, 본인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 전에는 보수에 대한 걱정만 했었는데 뭔가 보수에 뚜렷한 후보가 없으니까 내가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이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하나, 탄핵이 인생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권한대행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보수 대안론으로도 많이 부상이 됐던 인물인데, 황교안 전 총리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목소리를 봤습니다. 황 총리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대선엔 출마하지 않았고요. 자, 강병규 기자. 친박 진영의 의원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좀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다들 친박의 몰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탄핵 이후에 그 삼성동 사저로 몰려온 그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인사들의 그런 현재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탈당 권유 징계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서청원 의원은 탈당 권유 징계를 똑같이 받았고, 또 김재원 전 정무석 같은 경우는 현재 특활비를 통해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운명처럼 조금 약간 불행한 그런 운명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인데, 당시 이제 친박 의원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요즘은 글쎄요, 자취를 감춘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고뇌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근혜 최순실 세력에 의해 농단당한 대한민국,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은 광화문에 모였고, 12월 9일은 이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날이 됩니다.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은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내일 정치데스크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탄핵 1년을 맞아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뉴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1년 전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일단 지켜봤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었죠? 네, 저는 그때 춘추관에 있었는데 청와대에 청와대 있었군요. 출입 기자여서 예. 저도 이제 그 청와대 그 상황을 다 그 직원들이랑 함께 지켜봤는데 관저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참모들이 좀 뭔가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같이 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혼자 있겠다라고 해서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압도적이었잖아요. 찬성표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랐고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조차도 보면서 진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다들 놀랐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영상 구성 속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후에 국무회의를 그리고 내신에게 모두 다 지금 대두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그 1년을 맞아서요. 탄핵 가결 1년을 맞아서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혁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거나 아직도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복도 없고 따라서 보복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보복의 주체도 없는 것입니다. 촛불로부터 1년이 흘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해 성급하게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 열차를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결국 비박계 의원들까지 동참시켜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정당에서 한마디씩 했는데 열었었습니다.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1년 전 오늘 이도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선거를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예. 이렇게 갑자기 탄핵안 가결되고 이제 탄핵 표결이 가결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SNS에서는 국민이 이겼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의 감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구치소에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1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현 주소를 한번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타임지의 표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협상가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는 강한 사람의 딸,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이제 적폐로 사실 많이 몰려있는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재판도 앞두고 있고, 그렇게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요, 올해 촛불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올해 한국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한국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과 이미 탄핵이 된 대통령, 그 경명한 그런 비교가 예. 왜